여러분, 갑자기 감염병이 확 퍼지거나 인터넷이 마비되는 통신대란이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기치 못한 이런 사회재난이 우리 일상을 덮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의 작은 가게들이죠. 오늘은 이 사회재난이 소상공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들을 위한 새로운 보호막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주 가던 단골 식당, 아니면 매일 아침 커피를 사던 그 카페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만약 대규모 정전이나 감염병 사태 같은 게 터진다면 과연 이 가게들은 괜찮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의 핵심부터 한번 짚어보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 재난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그 위협이 지금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재난이라고 하면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이 일으키는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사회재난은 좀 다릅니다. 화재나 감염병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것부터 통신이나 금융 같은 사회 핵심 기반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핵심은 바로 사람의 활동 때문에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이 더 어렵고 피해 범위도 훨씬 넓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는 걸 이 그래프가 딱 보여주네요. 숫자를 한번 보세요. 2014년에 17건이었던 사회 재난 발생 건수가 2023년에는 32건으로 늘었습니다. 와, 10년도 안 돼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이건 더 이상 가끔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는 뜻입니다. 피해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숫자 보이시죠? 5,515억 원. 이게 뭐냐면요. 2023년 딱 한 해 동안 사회재난 때문에 발생한 재산 피해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피해, 과연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게 진짜 문제죠. 다음 장에서는 이 재난의 칼날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아프게 향하는 곳, 바로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재난의 피해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큰 기업은 어떻게든 버틸 체력이 있지만 자본이나 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길에 사람이 안 다니고 소비가 꽁꽁 얼어붙으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건 바로 우리 동네의 작은 가게들입니다. 이 표를 보면 그 피해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던 코로나19 때는 음식점과 관광업이 직격탄을 맞았고요. 혹시 KT 총신구 화재 사건 기억나세요? 그때는 카드 결제가 막혀서 동네 가게들이 장사를 아예 못했죠. 심지어 요소수 사태처럼 이게 왜? 싶은 공급망 문제도 운수업, 물류업 전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처럼 사회재난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네, 그럼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사장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겪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차가운 데이터 너머에 있는 실제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매출은 끊겼는데 월세와 공과금은 그대로였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건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보고서에 담긴 한 소상공인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손님 발길은 뚝 끊겼는데 월세나 관리비 같은 고정비는 매달 어김없이 청구되는 상황. 그 막막함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단지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과 고정비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를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손님이 줄고 같이 일하던 직원을 내보내야 하고 가게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끊어내기 힘든 악순환의 고리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보호 시스템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바로 사회재난 소상공인 영향평가라는 제도입니다.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하고 합리적이에요.
재난이 터졌을 때 일단 급하니까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피해를 분석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주자는 거죠. 이 영향평가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재난이 탁 터지면 최대한 빠르고 객관적으로 어디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나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이나 지역 특성에 딱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 일회성 지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가게가 완전히 다시 일어설 때까지 체계적으로 복구와 재건을 돕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안이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동네 가게를 지키는 건 단순히 한 사업자를 돕는 일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은 우리 지역 경제를 돌게 하는 실핏줄 같은 존재거든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곧 재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우리 공동체 전체의 회복력을 키우는 일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다음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동네 가게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제안이 그 해답을 찾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KOSI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보고서를 직접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